항소심 판결대로 결론이 같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면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항소심의 사실 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항소심과 거의 법률적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도 법조인이라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돈을 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의 주인이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뭐 실제 돈을 주고받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상으로는 항소심의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홍준표 대표가 좀 자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멘트를 백 변호사님 얘기는 저 이완구 전 총리의 무죄 소식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똑같죠. 판단하시는 이완구 거죠. 총리도 1심 유죄, 항소심 무죄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은 방금 나왔고요. 잠시 뒤면 홍준표 대표의 관련된 소식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저희가 시계를 좀 돌려봐서 성완종 회장의 메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 목소리 오랜만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11년쯤 될 거예요. 네. 내가 홍준표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내가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줬고 뭐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그렇군요. 당시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뒤면 뭐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윤모 전 부사장. 이 인물이 원래 그 자금을 전달한 인물로 그때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가 무죄가 확정됐다는 지금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예. 일단 뭐 홍준표 대표로서는 그동안 일단 뭐 본인의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족쇄가 됐던 일단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무죄가 해서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은 좀 상당히 자유롭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죄 같은 경우는 1심에서 1년 6개월 이제 유죄가 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거기서 결정적 정의였던 이제 윤모 부사장 같은 경우에 증언 자체가 1심과 2심에서 조금의 바뀐 그 정황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2심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게를 상당히 좀 덜 두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 1심과는 달리 직접적인 정의였던 그 증인 자체의 어떤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일단 2심에서 무죄를 했고 아마 대법원도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홍준표 대표 운명의 날이라고까지 얘기했던 오늘 방금 전 2시 25분쯤에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나오고 뭐 추징금까지 나오면서 법정 구속되는 거 아니냐, 뭐 현직 도지사지니까 뭐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대법원 판단이 이렇게 나오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졌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뭐 그 법적으로 자유로워진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정치적으로는 좀 묵지근하게 있던 그 부담이 홍준표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덜은 건데 문제는 뭐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대표로서의 뭐 존재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일 보수 당의 대표로서의 뭐 그런 그 뭐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일 이제 그 홍준표 대표를 괴롭히는 거는 지금 그 독설이라고 기에는 너무 좀 품격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였죠.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가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 안에서의 행보에 크게 뭐 부담이 되거나 뭐 걸림돌이 됐던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뭐 어쨌거나 그래도 법적으로 묶여 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예. 좀 더 자유로워진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당 안에서 뭐 더 행보가 더 자유롭다든가 뭐 그렇게 볼 만한 변화는 아니다 싶습니다. 저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그렇군요. 당시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뒤면 뭐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윤모 전 부사장. 이 인물이 원래 그 자금을 전달한 인물로 그때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가 무죄가 확정됐다는 지금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예. 일단 뭐 홍준표 대표로서는 그동안 일단 뭐 본인의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족쇄가 됐던 일단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무죄가 해서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은 좀 상당히 자유롭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죄 같은 경우는 1심에서 1년 6개월 이제 유죄가 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거기서 결정적 정의였던 이제 윤모 부사장 같은 경우에 증언 자체가 1심과 2심에서 조금의 바뀐 그 정황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2심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게를 상당히 좀 덜 두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 1심과는 달리 직접적인 정의였던 그 증인 자체의 어떤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일단 2심에서 무죄를 했고 아마 대법원도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홍준표 대표 운명의 날이라고까지 얘기했던 오늘 방금 전 2시 25분쯤에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나오고 뭐 추징금까지 나오면서 법정 구속되는 거 총리의 무죄 소식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똑같죠. 판단하신 이완구 거죠. 총리도 1심 유죄, 항소심 무죄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은 방금 나왔고요. 잠시 뒤면 홍준표 대표에 관련된 소식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저희가 시계를 좀 돌려봐서 성완종 회장의 메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 목소리 오랜만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11년쯤 될 거예요. 내가 홍준표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내가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줬고 뭐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항소심 판결대로 결론이 같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면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항소심의 사실 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항소심과 거의 법률적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도 법조인이라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돈을 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의 주인이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뭐 실제 돈을 주고받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상으로는 항소심의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홍준표 대표가 좀 자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멘트를 백 하신 변호사님 얘기는 저 이완구 전 거 아니냐, 뭐 현직 도지사지니까 뭐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대법원 판단이 이렇게 나오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졌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뭐 그 법적으로 자유로워진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정치적으로는 좀 묵지근하게 있던 그 부담이 홍준표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덜은 건데 문제는 뭐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대표로서의 뭐 존재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일 보수 당의 대표로서의 뭐 그런 그 뭐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일 이제 그 홍준표 대표를 괴롭히는 거는 지금 그 독설이라기에